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을 또 예, 사실 지금 좀 떨려요. 사실 시사 인싸 녹음하면은 약간 긴장하는 거는 항상 제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마타하리가 훨씬 그러네요. 떨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일까요?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현장 보고서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작품이죠. 조남주 작가의 소설인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한 소설 MD가 남긴 한 줄평입니다. 네. 이게 짧지만 아주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난 2016년에 출간된 이후에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 작품이 최근에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맞아요. 주목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의 주목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 개봉과 함께 잠잠해지나 싶었던 성별 갈등이 다시 거세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임지영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 82년생 김지영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저도 읽고 저희 네. 딸도 읽고 다 읽었는데 그 잘 내용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막 패러디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작품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은요, 1982년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입, 취업, 결혼, 출산을 겪으면서 이 여건이 신장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성이라는 조건이 굴레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인생을 다룬 작품입니다. 네. 이 주인공인 김지영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고백의 축, 그리고 이 고백을 뒷받침하는 통계와 기사를 또 다른 축으로 이렇게 작품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설가 조남주 씨가 방송작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논문이나 기사, 또 SNS 등에서 채집한 이 실제 사례를 인용해서 소설 속 주인공 김지영 씨의 삶을 의도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소설이지만 굉장히 기자처럼 취재를 해서 예,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쓰신 거네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출간된 지 한 만 3년이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 불구하고 2016년 10월에 출간됐더라고요. 예, 여전히 화제작에 그렇죠. 늘 올라와 있는데 그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어떻게 한국 소설계의 스트레스셀러가 됐는지 심지어 이게 외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네, 맞아요. 일본과 중국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사 인싸에서도 한번 다루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예, 이 작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다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출간 이듬해 3월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에 이 책을 300권을 구입해서 네. 주변에 선물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서 다수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군요. 또 그해 5월에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이 소설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투 국면에서는 서지연 검사가 이 작품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마침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흐름과 맞아떨어져서요. 이 작품은 출간 7개월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고요. 출간 2년이 지나서 100만 부를 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부 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참 대단한 기록이죠. 10만 부, 100만 부 되게 어마어마하네. 예. 그게 정말 연일 화제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 놀라운 기록을 가진 이 작품이 출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영화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네,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크린으로 옮겨온 82년생 김지영은 어떤가요? 뭐 소설과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나오게 그렇죠. 됐잖아요. 네네, 이제 네, 다음, 곧 개봉. 이번 주 네. 수요일이 개봉인데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만든 김도영 감독은요, 이번 작품이 첫 장편 영화인데요.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원작이 지닌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롭게 영화적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지 매우 고민스럽고 또 부담이 됐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에 가진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에피소드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뚜렷한 서사가 없다는 이 작품의 특성 때문에 영화로 만드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원작이 통계나 뉴스 등의 각주를 통해서 현실을 조망하는 데 충실했다면 영화는 좀 더 선명한 서사를 입혀서 몰입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소설 속에는 주인공인 김지영 씨 외에 다른 가족들의 분량이 비교적 적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김지영 외에 다른 가족들의 캐릭터를 더 풍부하게 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주인공인 김지영뿐만 아니라 남동생, 언니, 남편, 아버지 등 여러 가족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감독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들어보니까 소설과는 조금 다른 예, 그런 것 느낌으로 같아요. 예, 만들어줄 것 같고 또 다른 감동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또 일기도 했어요. 참 예상치 못한 예, 개봉일이 흐름이에요. 다가와서 예, 갈등이 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예,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일종의 페미니즘 감별의 도구로서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 이게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에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으로 배우 정유미 씨가 캐스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러고 난 뒤에 정유미 배우의 인스타그램이 악성 댓글 폭탄을 맞았습니다. 또 가수 설현, 아이린, 수영 모두 다 이제 아이돌 가수인데요. 네. 이분들도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걸 이제 본인 SNS에 사진을 올리니까 졸지에 누군가에게는 믿고 거르는 연예인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는 어머. 거예요. 단지 이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악플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최근에 가수 수지 씨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시사회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니까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네. 시사회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 개봉일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네. 그 기세가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가 아직 개봉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이나 별점 테러를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최하위의 별점을 매기는 걸 이제 별점 테러라고 하는데요. 별점 테러를 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자친구가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함께 보러 가자고 하면 당장 헤어져라. 이런 종류의 게시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소개팅 하기로 한 여자가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면 당장 차버려라, 뭐 연락을 끊어라,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하시는 분하고 진짜 당장 헤어져야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작품에 직접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플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데 당사자인 배우 정유미 씨와 공유 씨는 영화를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물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별 갈등이나 심지어 더 나가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그게 어떤 도구로 지금 소설이나 영화가 이렇게까지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단지 영화나 소설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악플의 대상이 된다는 게 참 황당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페미니즘을 감별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참.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도 그걸 깊이 있게 읽으면 네네네. 그동안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거지. 어떤 성이 어떤 성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또다시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데 그 논란을 만드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에요. 좀 궁금해요. 읽어보고서는 비판을 하는 건지.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한 어떤 이유가 뭘까요? 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 82년생 김지영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성별 간의 논란이 일어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한 방송에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으로부터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김 교수에 따르면 이 여성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은 가장 주류적으로 남성 욕망에 부합해야 하는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외형에 더해서 수능적이고 무해한 여성성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 그렇기 때문에 여성 연예인들이 남성 권력에 도전적으로 문제 의식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혹은 페미니즘적인 태도를 조금이라도 내비칠 경우에는 이를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이 남성 소비자들이 본인의 권력을 표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성 연예인들이 이 작품을 읽었다고 했을 때는 악플이 쏟아졌는데 남성 연예인들이 이 작품을 읽었다고 했을 때는 크게 회자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윤김 교수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소설로서 이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에 영화라는 대중적인 영상 콘텐츠의 옷을 입고 전파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별점 테러 등의 공격 현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여자가 말을 찾는 이야기다. 이게 이제 그 김도영 감독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하네요.
이 감독은 2019년을 사는 김지영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으로 이 편을 갈라서 싸울 일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맞아요.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를 좀 온전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봉일이 23일. 예,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이번 주 합니다. 수요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김지영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김지영은 뭐 또 다른 많은 사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지영 누구나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여성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따뜻한 그 사람으로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신 유란선 씨 고맙습니다. 역시 많은 걸 맡아하고 있어요. 아마 욕도 굉장히 많이 맡아서 먹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출연하지 않는 것을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어쨌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시사인싸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정기 구독 여러분 꼭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덤으로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